동사마법사 18강 되겠습니다. 첫 단어는 뭡니까? 같이 볼까요? occupy가 되겠네요. occupy는 말이죠. 차지하다입니다. 차지하다라고 써놓으세요. 차지하다. 뭘 차지할 때 쓰이냐? 공간을 차지할 때도 쓰고요. 시간을 차지할 때도 씁니다. 공간부터 해봅시다. 공간을 차지한다. 군사적 점령에 쓰일 수도 있겠죠. 점거한다 쓰일 수도 있겠죠. 땅을 점유한다 이런 경우에 쓰일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경우에 쓰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말이죠. 금융자본의 탐욕성에 대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비판하는 그런 어떤 텐트 치는 운동을 했어요. 텐트. 그래서 월스트리트가의 텐트를 치고 이 금융자본이 이래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시위를 했죠. 그 시위 이름이 뭡니까? Occupy Movement. 점거 운동입니다. 제가 워싱턴 DC를 갔더니 워싱턴 DC의 중심부에 큰 텐트를 친 운동이 있더라고요. 거기 Occupy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공간 차지의 Occupy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차지한다. 시간에 차지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다. 그 일에 빠져 있다. 이런 의미로도 전용될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의 가장 중심 개념은 차지가 되겠어요. 1번하고 2번 예문이 되어 있는데 1번 옆에 쓰세요. 1번 옆에 시간이라고 씁니다. 시간. 2번 옆에 장소라고 씁니다. 자, 1번은 시간에 대해서 쓰고 2번은 장소를 차지하는 거에 쓰는데요. 웃긴 것은 시간이 뭔가를 차지할 때는 주어가 사물입니다. something. something이 사람을 차지하는 거예요. something이 시간적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장소일 때는 주어가 사람이 쓰입니다. 사람이 어떤 곳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be occupied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 something이 이렇게 올 텐데 보통 with를 씁니다. by를 쓰지 않고요. 주어가 something이었던 놈이 뒤로 왔는데 by something이 아니고 with something으로 쓴다는 거예요. 장소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돼서 be occupied가 되면 주어였던 somebody가 뒤로 빠지면서 이번엔 by를 씁니다. 자, 이놈은 전혀 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시간이 주어면 사물 주어고 수동태가 되면 be occupied with, 장소 주어면 사람이 주어고 수동태가 되면 be occupied by입니다. 이 일에 내가 차지당해 있는 거죠. 이 곳을 이 사람이 차지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In every culture, 모든 문화에서 사람들은 시간의 경과를 측정하는 일에 자기 시간이 차지되어 있었던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빠져 있었다, 몰두해 있었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뜻이죠? 여기 pre가 붙었는데 pre가 붙으면 be preoccupied with, 그래서 be occupied with보다 더 강한 뜻이 되죠. 그래서 보통 be preoccupied with 그러면 한국말로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로잡힌 것도 결국 차지되어 있는 거니까 시간, 나의 시간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야. 시간이 차지되어 있다. 2번. 3 rows of the benches were occupied by the parents of the pupils. be occupied by죠. 세 열의 벤치가 퓨필, 학생들의 부모에 의해서 차지되어 있었다. 학생들 부모가 세 줄을 다 왕차지한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occupy 주어가 사람이고 얘는 occupy 주어가 사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행위가 되길 테니까. occupy의 명사형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여기 명사형 쓰시고요. occupation 있죠. occupation. 그다음에 occupancy가 있습니다. 아유. occupancy. occupation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점령 행위, 점유 행위, 차지 행위. 그러니까 점령, 점유, 차지게 되겠죠. occupancy는 상태야. 점유되어 있는 상태, 차지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occupancy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 이 행위, 점유한다는 행위로부터 플러스에서 뜻이 직업이라는 뜻이 나왔고 이게 제일 occupation 뜻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직업이 뭡니까?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시간을 몰두해서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죠. 직업은 공간과 시간을 차지한다는 개념과 전맥이 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뜻이 occupation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큐펀스 같은 거는 말이죠. 예를 들면 말이죠. 호텔 광고가 있는데 호텔의 어떤 리플렛을 봤어. 호텔 리플렛이 이렇게 써있어. 데일리 레이트. 1일 요금이죠? 1박 요금이야. 1박 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써있어요. 예를 들면 1박 요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1인당 per 써야겠죠? per person. 1인당 100달러입니다.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하루에 100달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뒤에 보니까 더블 아큐펀스라고 돼 있어. 더블 아큐펀시. 무슨 말이야 이게? 두 명이 차지하고 있을 때 1인당 100달러다. 이해가요? 방당 얼마라는 거야? 방당 200달러라는 거야. 예. 잘 봐야 돼. 이렇게 써있는 호텔 광고는 거의 없어요. 예. 이런 건 호텔이 아니라 조그만 여인숙 같은 데나 그런 거지. 방당 얼마. 방당 얼마가 아니고 1인당 얼마거든요. 1인당 100달러는 그 방을 두 명이 차지한 상태일 때 1인당 100달러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두 명은 아는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아니면 애인이거나 부부일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당 200달러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런 식일 때 occupancy란 말 씁니다. 느낌 오시죠? 예, 시간과 공간을 차지한다. occupation, occupancy 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135번 occur가 되겠습니다. occur는 크게 두 개의 계열을 보시면 되겠어요. occur 뭡니까?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denial과 suppression이 occur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온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분노를 축적하고 분개를 축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denial과 suppression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예. 거부당하고 억압하고 거부, 억압. 억압이니까 suppress는 보통 어떤 감정을 억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분출해야 되는데 감정을 막 쌓아놔.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러다 폭발하는 거죠. 예. occur, happen to happen. 자, 발생한다는 뜻인데 어떤 발생? 생각의 발생에 쓰는 경우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2번과 3번입니다. 생각의 발생인 경우에는 항상 주어는 생각이 되겠고요. occur가 나온 다음에 그 생각을 해놓은 사람이 이렇게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생각 occur to 사람이 되겠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 어떤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 떠오르다. 만약에 생각이 이렇게 대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절은 좀 기니까 뒤로 돌리겠죠? 그럼 대절 자리에 뭐가 됩니까? it을 쓰게 되면 it occurs to 사람 대절이라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나옵니다. 책에는 이게 지금 2번, 이게 3번으로 돼 있어요. 생각 occur to 사람, it occurs to 사람 대절. 생각에 대절이 온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 대절이에요. 됐죠? 1번, 2번. 하지만 어떤 의문도 생각의 일종이죠. 어떤 의문이 그녀에게 어느 날 떠올랐다. 갑자기 의문이 해픈한 거야. 그런 뜻이야. It occurred to her. 그녀에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She might have forgotten to turn off the gas range. 가스 레인지를 끄는 걸 까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이 지문 기억나네요. 옛날 지문인데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어떤 여자에게였죠. 어떻게 하다 보면 불을 안 끈 게 아닐까? 또 가다 보면 가스레인지 안 끈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 그런 얘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occur였고요. occur는 명사형이 뭐냐? occur 할 때 액센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명사형 만들 때 자음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ence가 되겠죠. occurrence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오픈 갑니다. 오픈. 오픈 모르는 분도 없죠. 오픈은 자동사로 열리다, 타동사로 열다로 다 쓰이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1번은 자동사고요. 자동사의 뜻은 열리다가 되겠습니다. 타동사의 뜻은 열다가 되겠죠. 그럼 열다 할 땐 뒤에 목적어가 오겠죠.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이렇게 돼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한국말로 뭐가 돼요? 열리다가 되죠. 제가 자주 했지만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인다면 타동사의 수동태는 자동사와 형식적인 뜻이 같다. 다시 한번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면 타동사의 수동태는 형식적으로 자동사와 뜻이 같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말로 뜻이 같은 거지 영어적으로는 뜻이 같은 게 아니다. 왜 자동사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동작한다고 자동사야. 얘는 누가 작용을 가한 게 아니야.
얘는 열렸는데 누가 열린 거야? 누가 열었으니까 열린 거지. 그러니까 영어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작 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없이 쓸 때 쓰는 거야. 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키친에서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가든 쪽으로 열리는 문이래. 누가 열었어요? 누가 열건 상관없는 거지. 늘 그렇게 열리는 거지. 그죠? 누가 연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열린다는 느낌이죠. 여기도 문이 열렸다고 돼 있는데 이 문은 왜 열렸어? 내가 열었으니까 열렸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연 게 아니고 문을 연 사람이 있구나. 예. 누군가 문을 열은 거지? 누군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곧 크리스마스가 오겠죠? 여러분들 수능 다 치고, 이게 좀 수험생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수능 치고 나면 아주 해피한 크리스마스가 올 겁니다. 12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서울대 가시는 분들 빼고는 모든 시험이 끝난 거죠. 서울대 하는 학생들만 축구하고 논술, 구술 대비를 하고 있겠네요. 서울대 가지 맙시다, 그냥. 12월 크리스마스 놀기 위해서. 뭐 연대 가면 되지 뭐. 안 그런가요? 의대 가면 돼? 더 좋죠. 좋습니다. 자, 136번. 갈수록 꿈이 커지네. 제가 얼마 전에 공주 한일고라는 데 갔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공주 한일고 역사상 최초의 외부 강사랍니다. 외부 강연자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그 능력 있는 열심히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거기 입시라든가 영어라든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는데요. 그 공주 한일고 학생들 있잖아요. 공주 한일고.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대 치대. 꽤 많이 갔더라고요. 작년에 49명이나 갔더라고요. 전교생이 130명인데 49명.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말이죠. 그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2학년 학생인데 딱 보니까 2015년이죠. 2015학년도. 우리가 지금 2014학년인데요. 2015학년도에 의대가 900여 명, 치대가 500여 명, 무려 1,300명가량이 늘어나더라고요. 2학년 학생들 복 받았죠. 1,300명가량, 1,300 몇 명가량 의대 치대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과생의 입장에서는 이과 대학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한 학교에 이과가 한 1,500명 정도니까 위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얘기는 고대 가던 친구가 연대 가고, 연대 가던 친구가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가던 친구가 의치대 간다. 이런 얘기죠. 2015학년도부터. 굉장히 좋을 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2 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특히 이과생이라면 학교가 위로 하나 생깁니다. 하나씩 올라가요. 좀 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2014학년도 수능을 치는데 이과생인데 나는 의치대를 꼭 가고 싶어. 그러면 한 해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 수능이 100일 이상 남았는데 한 해 더 하면 좀 재수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능은 현실이거든요. 학생들은 수능 대박이란 말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능 대박이란 말을 좋아할 수가 있죠. 그 말을 하는 순간은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마치 말이지 무슨 뭐 몬스터 한 잔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없죠. 저 수많이 봤지만 수능 쪽박들은 봤지만 수능 대박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일들은 안 생깁니다. 수능 쪽박은 왜 생기죠? 6월, 9월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상위권 반수생들이 등장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원하면 노력하고 원해서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기꾼이 아닌 정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갖는다면 정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100일 응원 메시지를 지금 사인하고 지금 광고에 들어왔는데 강의에 들어왔는데 사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인했으니까 여러분 제 사인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픈했죠? 자, 1번, 2번. 1번은 열리다고 2번은 열다지만 둘 다 물리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물리적인 의미로부터 추상적인 의미로 파생된다. 기억나죠? 그게 3, 4, 5, 6입니다. 3, 4, 5, 6은 다 콜로케이션 표현인데 전부 다 추상적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설한다. 설자는 안 써도 되겠죠? 못 써서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쓸 수 있어요. 쓸까요? 안 씁니다. 무슨 계좌? 열계좌. 계좌를 개설하다. 계좌를 개설하는 게 뭐예요? 처음으로 예금을 드는 걸 말하죠.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금의 문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의미로 발전한 거죠.
open their arms to. open arms라는 뭐 노래도 기억나는데요. 팔을 열어보세요. 팔을 닫지 말고 팔을 열어보세요. open my arms to. 누구누구에게 내 팔을 여는 거죠. 뭐예요? 문호를 개방하는 거예요. 문호를 개방한다. 문호 개방. 아이, 선생님 중국인이 되고 싶어요. 중국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중국말 영어 공부하기 쉬워요. 다 열개자를 써요. 개방, 개설, 개. 그죠? 따라서 뭡니까? 환영한다는 뜻이겠죠. 지역민들이 지진 피해자들을 전부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최근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인기 있죠. 이런 거 보고 계시면 수험생 아닙니다. 진격의 거인 2편인가요? 예. 그 거인이 드디어 때려 부시고 들어왔죠. 예. 그래갖고 전부 도망가고 딴 마을로 가죠. 그러니까 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 새끼들이 와서 우리 먹을 거를 다 먹어치워, 이 새끼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넘어온, 딴 마을에서 넘어온 사람들, 진격의 거인과 싸우라고 내보내죠, 전투 현장에. 나가서 수십만 명이 죽죠. 수십만 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나오죠. 끔찍한 얘기죠. 예. 근데 그러지 않고 걔네들은 이거 안 한 거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은 거지. 그죠? 아주 냉대한 거지. 근데 불쌍해. 맞았다는 얘기야. 예. 진격의 거인. 뭐 정확한 말로는 진격하는 거인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러던데. 좀 끔찍합니다. 엄마를 막 물어뜯은 피가 튀는 게 1편 장면 끝 아닙니까? 보다 말았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2편까지 봤어요. 3편부터 몰라요. 자, 2편까지 딱 알아요. 자, we will open the door to a world of personal growth. open the door to. 이것도 문호 개방이네요. 팔을 여는 거. 제가 문을 열나 팔을 여나. 팔을 여는 거는 내가 몇 분 만에 와 이런 얘기고, 문을 열면 들어와 그런 얘기죠. 그 비슷한 느낌이죠. 예. 그래서 뭔가 기회를 연다. 기회 제공해 드리겠죠. 문호를 여는 거니까. 우리는 개인적 성장의 세계에 문호를 열 겁니다. 문호를 연다는 거는 결국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발판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추상적인 오픈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4번 Open my eyes to. 뭐뭐에 대해서 눈을 떴대. 그전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새로 눈을 떴다는 거지. 뭡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깨달음. 내가 얼마나 멍청한 놈인지 내가 눈을 떴대요. 그전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거지. 그전에는 맹인이었다가 눈뜬 소경이다가 언제는 눈을 떴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비슷한 말 있죠. 저는 15세 때 성에 눈을 떴어요. 그거야. 눈을 뜨다. 눈을 떴다는 건 자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얘가 부적절했나? 저거 기억은 나죠. 기억이 나면 된 거야. 영어 뭐 잘 되면 되지. 뭐 내가 뭐 망가지는 거야. 뭔 상관이야.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되지. 좋아. 자, 누가 뭐라 그랬나? 괜히 그냥 찔려갖고. 자, operate. 오늘 이런 건 많이 나오네요.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뜻은 다릅니다. 같은 것도 있었죠, 아까? 이런 뜻이 달라요. 보세요. But a human is much more capable of operating those instruments correctly. 나왔죠? operate 뭡니까? 어떤 도구네요, 도구. 인간은 훨씬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다. 여기서 operate는 작동시키다죠. 작동시키다.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사로도 쓰여요. 그럼 작동하다가 됩니다. 여기는 예문은 없을 뿐입니다. 도구나 기계에 작동했습니다. 기계장치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기계만 작동하는 게 아니죠. 기업에서 일이나 회사가 작동되는 것도 작동이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운영하다입니다. 운영하다. 타동사로 쓰입니다. 여기 예문은 없지만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자동사로 쓰면 운영되다가 됩니다. 자동으로 다 쓰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듯이 회사가 돌아가는 게 operate라고 볼 수 있죠. 얘는 회사가 뭘 돌아가게 하네요. 펜션, 연금. 연금 계획을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operate가 운영에 쓰이면 기업이나 지금처럼 업무나 이런 경우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operate a company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다. 지금 예문은 회사가 연금안을 운용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한국말은 이럴 때 뭐 운영이라고 하고 운용이라고도 하는데 한국말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operate 다음에 on이 나왔죠. operate on이 나오면 지금처럼 사람이 나오던가 아니면 신체 부위가 나옵니다. 뭐 하다죠? 당연히 수술을 하다는 뜻이죠. 수술하다.
수술하다 operate 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 운영, 수술. 한국말은 다르지만 뭔가를 이렇게 잘 굴린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명사형은 operation이 되겠고요. 당연히 1, 2, 3번 뜻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해 볼게요. 수학적 의미에서 수학적 연산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적 연산이니까 뭡니까? 더하기, addition, 빼기, subtraction, 그다음에 곱하기, multiplication, 그다음에 나누기, divis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렇죠. 예. 제가 말이죠. 학생들이 말이죠. 확실히 저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늦는 것 같아. 당연히 강의를 먼저 찍고 공부를 뒤에 하잖아요. 최근에 제 수강 후기도 보니까 또는 쪽지도 보니까 아이언맨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게 막 이제 오더라고요. 제가 손 대쳐갖고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부목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이언맨 그러면서 강의했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치는 안 됐고요.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그냥 막 쓰다 보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에라 이제 완치를 포기한 좀 느낌이 있어요. 제가 4개월이지 않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어쨌건 아이언맨은 아닙니다. 저는 아이언맨은 철갑을 벗으면 힘이 없지만 저는 힘이 더 솟습니다. 자, operate 됐고요. operate는 파생으로도 operation이 파생으로도 쓰이는 건 제가 몇 개 써놨네요. 같이 볼까요? in operation 뭐뭐 중이죠. 작동 중, 운영 중, 뭐 수술 중 이렇게 in operation. come into operation 자동사 operate입니다. 작동되다. get into operation을 쓸 수도 있겠죠. put 목적어 into operation은 작동 속으로 들어가게다. put은 무조건 타동사니까 얘는 타동사 operat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 operate는 come into operation, 타동사 operate는 put into operati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동타동으로 operate가 다 쓰니까 이렇게 operation이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8번 oppose가 있습니다. oppose는 두 가지 모양으로 쓰이는데요. 얘는 oppose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겁니다. 2번은 잘 아시다시피 be opposed 다음에 to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겁니다. 둘 다 뜻이 똑같아요. 똑같으면 뜻이 거의 다르지 않아. 이건 반대하다야. 선생님 참 이상해요. 얘는 능동태가 반대하다면 요거 수동태로 바꾸면 얘가 반대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수동태가 됐어요. 그럼 얘가 반대를 당한 거지 얘가 반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반대 당했다가 돼야지 어떻게 반대하다가 됩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반대하다의 수동태가 어떻게 그냥 반대하답니까? 어떻게 수동태와 능동태가 뜻이 같습니까? 가 아니고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형용사형이 모양이 재수없게 ED처럼 생겼답니다. 형용사예요. 비형용사 전치사니까 동사 뜻이 되겠죠. be aware 동사 뜻이 되잖아. 알다. be ignorant 모르다. 그죠? be 플러스 형용사는 be able 할 수 있다. be 플러스 형용사가 동사 뜻이 되잖아. 그럼 동사 뜻이 된 거예요. 뜻이 같은 겁니다. 예. 우리 determine 있죠? determine 뭐예요? 결심하다예요. 뒤에 to 비동사 씁니다. 근데 be determined to라고 써도 뜻이 똑같습니다. 아니 왜 능동태와 수동태가 뜻이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얘가 분사적 형용사, 분사 모양처럼 생긴 형용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뜻이 같다. 얘와 얘도 뜻이 같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은 요 상태에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be opposed by가 됐습니다. 이 association에 대해서 얘들이 반대하는 거야. 토이 인더스트리가 반대하는 거야. 왜? 그것은 토이 판매를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ssociation에 대해서 토이 인더스트리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토이의 판매를 줄어들게 만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association인 것 같죠. 토이의 어떤 위험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녀는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opposes. 똑같은 겁니다. She opposes religious. 따라서 기억할 것은 oppose가 써있을 때는 뭘 쓰지 않는다? 타동사니까 to를 쓰지 않고요. be opposed가 있으면 얘는 형용사니까 to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oppose와 be opposed to가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사형은 opposition, opposition. 플러스 해볼게요. 야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당. 야당은 뭘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네, 여당에 반대하는 겁니다. 왜? 정당 이름이 반대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야당 보고 반대한다고 욕하지 맙시다. 영어로는 야당의 뜻이 반대당이라는 뜻이야. 반대하는 거야, 원래. 여당의 잘못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order입니다. order. order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2번은 지시하다. 이 뜻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주문하다는 뜻이 파생되었죠. 하지만 지시와 주문은 결국 같은 얘기죠. 주문은 물건을 달라고 지시하는 거고 지시는 좀 더 포괄적인 거고. 단어의 뜻은 구체적 뜻에서 포괄적 뜻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괄적 뜻으로 구체적 뜻으로 더 구체화된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1번이 더 많이 쓰이죠. 이 사이즈로 남은 셔츠가 별로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2번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 시키다 동사 코저티브 기억나죠? 시키다 동사 코저티브 동사는 투부정사가 매우 친하다. 댐 보고 play the game 하지 말라고 시켰다, 지시했다. 명사 order의 경우에도 지시란 뜻과 또는 뭐 주문이라는 뜻 이런 게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order의 경우에는 말이죠. 파생된 표현 두 개 볼게요. in order 하고요. on order를 좀 구별해 봅시다. in order라는 것은 이 order가 지시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지시가 짝짝 잘 먹혀요. 지시가 짝짝 잘 먹히면 뭐가 잡혀 있는 거죠?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지시한 대로 딱딱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order가 질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in order는 질서 잡힌. 질서 잡혀 있으면 우리 질서가 잡혀 있으면 뭡니까? 잘 돌아가는군 이러잖아요. 특히 뭔가 지시대로 이행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진행되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잘 돌아가는군. 근데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죠. 잘 안 돌아가면 out of order가 되겠죠. 얘는 질서가 무너진 거죠. 기계장치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not working이 되겠죠. 그래서 out of order가 고장의 의미로까지 쓰이게 된 거죠. 자, order의 질서의 in order 반대 out of order입니다. on order라고 하면 주문된 상태입니다. on이 진행 상태니까 주문이 이루어진 상태를 on orde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in order와 on order 구별을 했습니다. 뭐 order 여러 가지가 있겠죠. order는 말이죠. 종교용어로도 써요. 종교 교단을 order라고 하는데 수능에는 종교 교단 얘기는 잘 안 나오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과 지시, 질서 이런 식의 개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질서에는 플러스 표현했죠. O 나왔습니다. O는 빚지다입니다. 역시 물리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발전했는데요. 얘는 물리적 의미에서 돈을 빚진 겁니다. 얘는 내용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빚진 게 돈이 아닌 거지. 자, 목적어 두 개를 가져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빚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히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오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고 to를 쓰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조은에게, 여자입니다. 조은에게 $10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쓰면 남자죠. 이건 존이고요. 존. 얘는 조은이라는 여자입니다. 조은에게 $10를 빚졌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조은에게 $10를 빚졌다면 이 $10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존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될 경우에는 더 발전해서 조은에서 나온 거니까 조은이 $10의 뭡니까? 원천이라고 볼 수 있죠. 원천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일과 어떤 일 사이에서 얘가 원천이고 얘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면 OB2A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결국 뭐와 같다? attribute B2A와 같게 되겠어요. B라는 결과가 일어난 원인이 A에게 있다. O는 원래 금전적인 빚으로부터 그 금전이 나온 원천이 바로 2D에 오게 되므로 원인의 의미로 넓게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A, B라고 외워도 상관없지만 앞에서 제가 A, B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B2A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B2A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돈을 빚지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빚질 때 쓸게요. 내가 이사하는 걸 도와줬어. 이사하는 걸 도와줘서 뭘 빚졌냐? 한 잔을 빚졌어. 술 한 잔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술 한 잔 사야지.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야, 이사한 걸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술 한 잔 살게. 그런 뜻이야. 예. 술을 제가 꼭 사줘서 내가 술에 빚진 게 아니고 술을 아직 안 사준 상태니까 빚을 진 상태인 거예요. 예. Owe me a favor. favor가 혜택이죠. 주어를 you 써볼게요. You owe me a favor. 너 나한테 혜택 하나 빚졌어. 이게 뭐야? 너 나한테 빚졌다. 너 나한테 은혜 입었다. 나중에 갚아라. 이런 뜻이야. 나중에 갚아라. You owe me a favor. 기억해라. 내가 하나 해줬다. 조폭 느낌이 드네. 내가 하나 봐줬다. 기억해라. 조폭 영화에서 꼭 그때 보복하더라. 자, owe him a letter. I owe him a letter라고 봐. 나는 힘에게 편지 하나를 빚졌어. 편지를 빚졌다는 건 뭘까요? 이건 진짜 빚진 거야. 편지가 왔는데 답장을 안 썼어. 그럼 편지 하나 빚졌지. 한국말로 하면 답장을 써야 한다. 빚을 갚아야 한다. 답장을 써야 한다. 구어체에서는 그냥 I owe you one 이렇게 말했어요. I owe you one. 그럼 one이 뭡니까? I와 you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해요. 이 one, favor later는 뭘 빚졌는지 말한 거지. 뭘 빚졌는지 말한 거지. 근데 뭘 빚졌는지 서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I owe you one 그런 거야. I owe you one 무슨 뜻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뜻이야.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큰 빚을 졌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I owe you one이에요. 알아두시면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 owe you one. 근데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진짜 빚을 졌을 때 이런 말 쓰세요. 괜히 그냥 겸손의 말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겸손의 말로도 하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말이죠.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경찰이 찾아왔는데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애를 죽였어. I kill myself. I kill myself.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란 거지. 예. 이 엄마가 아들을 죽였구나. 실제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예. 영어도 잘 안 통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을 죽인 거야. 그 어떤 엄마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엄마로서의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옮기면 I kill myself, I kill myself 그러면 와, 그럼 미국 경찰이 딱 체포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현행범이야. 그 자백했어. 이거 되는 거잖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혀 문화가 달라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석방 되는데 결국 그래서 신문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문화적 차이가 얼만큼 심각한 법률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참. Part. 자, P로 갑니다. P. Part. part가 뭐예요? 부분이죠. 자, 이게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part. 이건 부분이 아니고 전체죠. 전체입니다. whole이에요, whole. whole을 부분으로 만들어 볼게. 부분. 이게 부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동사 part야. 즉, 분리시키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붙어 있던 이 접촉면과 이 틀이 서로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쫙 갈라지는 거야. 따라서, 커튼이 파트 있으면 커튼이 쫙. 커튼이 같이 치는 게 아니고 커튼이 열리는 게 커튼 파트야. 알겠죠? 입술에 딱 열리는 건 파트야. 예. 하여튼 모세가 홍해가 쪼개더라도 홍해가 딱 갈라지죠. 이게 파트야. 그죠? 하나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되면 다 파트예요. 따라서 사람의 경우 이것이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어, 이게 동사죠? 사람의 쓰임 뭡니까? 함께 있다가 분리된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헤어지다. 그녀는 got the autograph. autograph 뭐죠? 예, 자필 서명이죠. 근데 공식적인 문서 서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인사의 사인. 유명인사의 사인을 autograph라고 하죠. 자기가 직접 썼다는 뜻이죠. 그녀는 사인도 받았고요. 두 명이 좋은 친구 사이로 헤어졌대요. 뭡니까? 언제나 들어가는 주격보. 예. 주격보는 언제나 쓸 수 있다. 없어도 상관없어. 둘은 헤어졌다. 헤어질 때 친구로 헤어졌다. 아까 좀 전에 봤던 메리 영과 같습니다. 메리 영 앞강의에서 했었죠. 그런 거예요. part. 이 part는 말이죠. 이렇게 be parted from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be parted from. 이거는 be parted from은 be가 나왔으니까 뭡니까? 상태의 의미겠죠. 헤어진 상태랍니다.
헤어진 상태다. 그와 이틀 동안 헤어져 있다 보니까 그녀는 너무나 슬퍼졌습니다. 이틀 헤어져 있으니까 슬프다. 예, 아주 매우 지금 연인이 매우 지금 가슴이 뜨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틀이 뭐야? 한 2시간만 떨어져 있어도 막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예, 뭐 저도 경험했던 일이지만 예, 하도 옛날에서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142번. 2시간 정도 갖고는 아니에요. 예,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보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142번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야. 웃자고 했는데 그것을 잡아먹자 그러지 마. 자, 142번 패스. 자, PAS 패스. 자, 이거 패스할까? 예. 패스 안 합니다. 합니다. 패스. 패스는 말이죠. go past. 원래 물리적 의미로 쓰이던 게 원래 뜻이겠죠. go past. 뭐 pass by. 이렇게 하면 go by.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지나가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뭐가 지나가? 예,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 지나갑니다. 얘는 공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얘는 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말에 2개 다 쓰이죠. 공간이 지나갈 때도 지나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갈 때도 지나간다고 씁니다. 봅시다.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인을 딱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Will work for food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pass by. 뒷내용 좀 궁금하죠? 그래서 내 딸이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도와줘야지. 근데도 뭐라 했냐면 엄마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줘봤자 약을 사거나 술을 처먹을 것이다. 돈 주면 안 된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야. 그래서 뭔가 그때 딸이 했던 말이 걸려갖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75센트를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75센트를 채워서 드디어 엄마가 있는 집으로 고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인연 없는 일이 없고 의미 없는 일이 없다.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의미 있는 만남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70%는 아주 적은 돈도 그 사람들의 큰 인생의 의미가 됐던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장문독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will work for food는 말이죠. 국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사인입니다. will work for food 무슨 뜻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일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려고 일할 생각입니다. 한국말은 참 너무 다르죠. 예. 한국말로는 뭡니까? 지금 실업 중입니다. 그러듯이 예. 앞으로 일할 생각이니까 실업 상태입니다. 저 실업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will work for food라고 하고 보통 국어를 합니다. 이때 당신한테 일 줄 테니까 일하시오. 그러면 그때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will work food의 뜻이 will hold the sign for cash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will work for food의 뜻은 돈을 벌기 위해 캐시를 벌기 위해 사인을 들고 있겠다. 그런 뜻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됐고요. 2번은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Hardly a day passed. 단 하루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hardly가 부정어죠. 뭐 하지 않고, 이중부정이네요. 뭐 하지 않고 단 하루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고, 차니, 접니다. 차니의 얼굴이 being on the front page of the paper, 신문 1페이지에 나오지 않고서 단 하루도 지나간 적이 없다. 저의 꿈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이런 꿈을 참 이루긴 쉽죠. 무리를 빚으면 되겠죠. 전 사회적인 무리를 빚으면 항상 페이퍼 일면에 얼굴이 나오게 되겠죠. 얼굴이 안 나오면서 하루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마다 김찬희의 더러운 얼굴을 매일 보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매일매일 일면에 나온다면 별로 잘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예. 못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1번, 2번 시공간적으로 지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패스가 갑니다. 1, 2번은 전부 자동사 패스였습니다. 패스. 3번은 타동사 패스입니다. give의 뜻으로 쓰일 때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나간다는 뜻이 있었죠? 지나가면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을 넘어가죠? 거기로부터 넘기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자, 3번은 넘기다의 뜻입니다. 그는 공을 리바운드 했고요. 그 공을 엄마에게 넘겨줬습니다. 예, 패스 더 볼. 네, 타죠. 예. 그 다음에
시험에 쓰임 뭡니까? 자, 시험을 통과한 거죠. 시험을 통과한 거니까 합격이죠. 다 넘어간다 해서 온 거예요. 시험이라는 장벽을 넘어갔으니까 통과지. 예. 그녀는 Army Physical Test, 군대 Physical Exam, Physical Exam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 신체 검사에 통과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써놓을게요. Physical Checkup 또는 Medical Checkup. 이렇게 되면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여러분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는 차이점 한국말로 잘 알고 계시죠? 건강검진은 뭡니까? 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신체검사는 뭡니까?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군사 신체검사가 있다. 체력검사가 있죠. 뭐 500m, 5km 달리기던가 뭐 이런 거 합니다. 왜? 신체가 미달된 사람을 떨구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는 시험을 피지컬 이그셈이라고 합니다. 잘 구별하세요. 피지컬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똑같은 거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approve. 자, 4번은 통과하다였죠. 5번은 통과시키다예요. 통과시키다. 그러니까 승인이 되겠죠. 통과하다와 통과시키다 다 있습니다. 예. 둘 다 타동사고요. EU는 말이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레졸루션도 법안이죠. 법안을 통과했다.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규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게 되십니다. 법을 통과시켰을 때 pass a law. EU는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 All food products from GM crops to be clearly marked. GM 뭐예요? 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 조작 말하죠.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된 모든 농산물이 clearly marked. 분명히 표시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콩이 유전자 조작 콩이라고 제가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너무 찝찝합니다. 예. 저야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알고 먹어야 될 건데요. 그래야 우리 콩도 구별할 수 있을 거고요. My parents pass away. 자, pass away 뭐죠? 죽다죠. 죽다란 말보다 좀 더 공손하게 쓰는 말이죠. pass away. pass away보다 더 공손한 말이 있는데 disease가 되겠죠. disease. 서거하시다. 별세하시다. 예. 죽다, 돌아가시다, 서거하다. 내 부모님이 내 10살 때 돌아가셨다. pass away. away가 멀어진 거니까 현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멀리 가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문이 없는데요. 하나 써놓으세요. pass out은 정신을 잃다예요. 의식을 잃다. 조심하셔야 돼. 얘는 의식을 잃은 거고요. 얘는 목숨을 잃은 거야. 구별해야 돼. I really want to go and see the film. 나는 가서 영화 보고 싶지만 I don't think I pass for 18. pass for 뭐뭐로 통하다. 실제는 아닌 겁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18살이 아닌 거지. 18살로 통해야지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통할 것 같지가 않네. 그런 뜻이죠. pass for 통하는 게 뭡니까? 자, 영화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15세야 사실은 18세로 통했어. 그럼 뭡니까? 넘어가죠. 넘어간다 의미에서 다 온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패스 아웃 했죠? 자, 그래서 패스 쫙 했습니다. 패스 표현 두 개만 더 해볼게요. 패스 다운, 패스 어라운드. 좀 더 패스 다운은 말이죠. 후세에 물려주다. 후세에 물려주다. 아까 패스의 세 번째 뜻, 기브하고 관계가 있죠? 패스가 건네주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건네줬으니까 물려준 거지. 그래서 이건 유산이나 유물에 쓸 수도 있고요. 유전자의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around는 주변이죠? 예, 주변. 주변으로 계속 패스해. 역시 아까 3번 패스과 관계된 건데 주변에 패스했으니까 돌리다. 뭐 합격떡을 돌렸다거나 또는 무슨 이사를 와서 이사떡을 돌렸다거나 이곳저곳으로 돌릴 때 pass around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패스 다 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지나가거나 뭔가를 지나가게 해서 통과시키거나 통과하거나 할 때 패스를 쓴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패스. 143번. 자, 페이가 되겠습니다. 페이. 페이는 돈을 내는 것이 되겠죠. 페이는 어떤 모양으로 쓰는지 모양을 잘 좀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페이는 pay for가 되겠습니다. pay for.
pay for. for는 목적 요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돈을 낸 거지.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얻게 되죠. 예. 이때 여기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내고 이걸 얻은 거니까 서로 교환된 거라고 볼 수 있죠. pay A for B. for의 의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이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pay $10 for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pay for 쓸 수도 있고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이네요. 뜻은 변화가 없죠. pay for 뭐뭐에 돈을 내다. pay 돈 for 뭐뭐에 대해서 어떤 돈을 내다. 둘 다 돈을 내다요. 싱가포르, 홍콩의 티네이저가 미국 블루진을 살려고 돈을 냅니다. 자, 돈 낸다는 것으로 계속 가볼게요. 현금을 내는 거죠. 수표로 내는 거죠. 크레딧 카드로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렌트를 내는 거죠. 텍스를 내는 거죠. bad debt, 빚을 청산하는 거죠. B는 뭡니까? 고지서 또는 계산서 돈을 내는 겁니다. 자, 저번에 말이죠. 제 딸하고 같이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저번한테 제가 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빌지요 그러더라고요. 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빌지라 그러죠. 빌지. 그래서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빌지가 뭐야? 걔는 이제 빌지라고 생각한 거죠. 모르는 말이 많겠죠. 어린애니까. 빌지가 뭐야? 빌지. 빌에다가 지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당혹해 하더라고요. 왜? 빌이 계산서죠. 근데 계산서에 지가 또 붙은 거죠. 빌 그러면 되는데 빌지가 된 거니까 종이를 2번 쓴 거 아니야. 빌지. 아빠 왜 빌지라 그래? 그냥 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누가 처음 썼는지. 돼지 족발하고 똑같은 거죠. 족발. 그죠? 다 발을 2번 쓴 것처럼 종이를 2번 쓴 거야. 빌지.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 그러면 되죠. pay the bill. 계산서에 돈을 내다. 2번하고 한번 구별해보세요. 2번에 pay in cash라고 하지만 pay cash라고도 하는데 pay cash면 현금으로 낸 거죠. 얘는요. 렌트에 대해서 돈을 낸 거죠. 텍스에 대해서 낸 거죠. debt에 대해서 낸 거죠. 읽으면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 돈을 낸 거고요. 4번도 돈을 내는 거와 관계되는 건데 주로 이렇게 수동태로 씁니다. 써놓으세요. 주로 수동태. 주어는 사람. 그럼 능동태일 때 paid에 돈이 온 게 아니고 pay 다음에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수동태로 쓰는데요. 이럴 때는 봉급을 말합니다. 육체적 봉급은 wage라고 하죠. 임금. 보통 정신노동의 봉급은 salary라고 합니다. wage나 salary를 받는 것을 be paid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돈을 잘 줘. 봉급이 좋아. be well paid라고 해요. be well paid. 봉급이 그지 같아. 봉급이 너무 짜. be poorly paid야. 누가 내 봉급에 소금 뿌렸어? be poorly pai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ay라는 명사가 봉급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돈을 안 주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죠. 서비스는 했는데 돈을 안 주는.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세요. Because you are not noticed. 목격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가끔은 기다리는 게 더 pay 할 수 있습니다. It pays too. 자, pay가 자동사로서 be profitable의 의미로 씁니다. be profitable. 이럴 때는 구동사로 쓰기도 하는데요. pay off 역시 자동사고요. 두 개의 뜻은 똑같습니다. pay와 pay off, 이익이 되다. 금전적 이익이 될 때도 쓰고요. profit가 될 때. 아니면 그냥 내용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 때도 씁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pay하고 pay off 수능에 많이 납니다. 이때 만약에 주어가 pay 한다 또는 주어가 pay off 한다고 쓰는데 주어가 투부정사가 되면 투부정사를 당연히 후치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it이 주어로 오고 it pays 투부정사가 되겠죠. 그럼 사실상 얘가 뭐예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 pays to, it pays to. to가 이익이 된다는 거야. 여기에 돈을 내는 게 아니야. 여기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얘가 이익이 된다. 그걸 모르면 영어가 되겠습니까? 나 pay 돈 낸다밖에 몰라. 그러면 it이 여기에 돈 냈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 나 이거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영어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사의 표현 형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얘가 이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래서 우리 수석연구원이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돈을 내는 것으로부터 해서 돈이 아닌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6번은 전부 돈이 아니죠.
원래 돈을 준다는 의미로부터 돈은 싹 빠지고 그냥 준다는 의미만 남은 거지. 돈은 싹 빠지고 준다. 뭘 줘? 어텐션을 주죠. 트리뷰트, 경의를 표하는 거죠. 존경을 주죠. 그 다음에 칭찬을 막 퍼부어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pay attention to, pay tribute to, pay one's respect to, pay compliment to. 신기한 건 전부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항상 to를 쓴다는 거지. 왜 하필이면 to를 쓸까요? 네, give의 뜻이기 때문이죠. 잘 아시죠? give 다음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A에게 B를 주는 거죠. 근데 B가 앞에 왔으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give B to A. 지금 B를 주는 거니까 마치 요게 경우죠. pay attention to, pay tribute to, pay compliment to. 아, 그러네요. pay가 give의 뜻이니까. attention, tribute, respect, compliment 갔을 때 뒤에 누구누구에게를 쓰려면 to를 쓸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거 언제 했어? give a car a push. 차를 밀었다 할 때 give a push to a car. 기억나죠? 예. 그래서 give rise to, give birth to 이런 to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기억이 안 나? give 돌아가봐. give 돌아가봐. 알겠지? pay a visit to. 한 단어로 쓰면 뭘까요? 방문하다. 자, 한 단어로 쓸 거 굉장히 길게 쓰죠. 예. visit를 주었다. 또 to이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We care enough for our children to pay the price for. for를 안 쓰고 over를 썼네요. 보통 pay the price for를 쓰는데요. 대가를 치르다. pay the price의 원래 의미는 그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금전적 의미에서 쓰이는 것으로부터 비금전적 의미 전반에 쓰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6, 7, 8번 전부 의미 확장입니다. 전부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신경 쓰고 있나요? 우리 자식들이 그들의 생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신경 쓰고 있나요? 이거는 결국 금전적인 대가로까지 발전하겠죠. 우리가 환경을 훼손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그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엄청난 시간, 더 나아가서 엄청난 돈을 쓰게 될 겁니다. 이거를 pay the price라고 합니다. pay the price. 어떤 것이 가져오는 그 피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써야 되는 돈과 인력과 시간과 노력들을 pric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동사 볼게요. 9번. Your insurance company, 너의 보험회사가 pay back 구동사. He swore he'd pay her back. her가 중간으로 들어간 것은 her가 대명사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갔죠. 둘 다 pay back입니다. 9번은 돈적인 의미, 얘는 일반적 의미. 11번 pay off 돈적인 의미. 12번 pay off 똑같은 거 있어요. 12번도 pay off가 있고 뭐 의미 일적인 의미. 딱딱 떨어지게 제가 책을 만들어놨죠. 돈 1, 돈 1. 원래 돈에 쓰이던 뜻인데 전반적인 일반적 의미로 쓰이게 됐다. 원래 돈에 쓰이던 건데 일반적 의미로 쓰이겠다. 1이 아니고 일반. 1 그러니까 또 1인 줄 안다. 자, 페이백 뭘까요? 돈이 왔다가 백하고 돌아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돈을 갚다. 보험회사가 너의 메디컬 인스펜스를 다 갚아줄 거야. 페이백. 왜 페이백이죠?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 보험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페이백이야. 그래서 보험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보험뿐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어. 내가 돈을 꾼 다음에 돈을 갚으면 페이백이야. 너의 이 받은 내 모멸감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영화 장면이야. 그게 이분이야. 한국말 똑같죠? 돈을 갚듯이 뭔가 받은 모멸감, 받은 치욕, 받은 피해 이걸 갚아주는 거지. 뭐야? 복수, 혈전. 예. 그는 맹세했다. 그녀가 그에게 간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녀의 복수하리라.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무서운 새끼 이런 놈들하고 사귀지 마. 나쁜 놈이야. 그냥 잊어야지. 뭐 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네가 나한테 이게 몸을 감아줬어. 반드시 내가 갚아주마. 페이백이야. 그래서 페이백이라는 영화 미국에 많이 나왔습니다. 페이백 영화 그러면 그 영화 다 복수극이야. 예. 페이백. 복수. 7번. We should be able to pay off the debt within 2 years. 2년 내로 빚을 다 갚아야 돼. 빚을 청산하다. off라는 게 분리를 뜻하죠. 빚이 거머리처럼 나한테 붙어 있었어. 거머리야, 빚이. 빚이 완전히 거머리가 떨어졌어. 빚이 청산이죠. 예. 분리의 의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pay off 12번은 이미 했죠. 이익이 된다.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pay back과 pay off 정리 잘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pay off. pay는 말이죠. 명사로 쓰였을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pay phone. pay phone 뭘까요? 공중전화. 공중전화 pay phone 이렇게 pay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죠. 또는 뭐 pay raise 이렇게 해볼게요. pay raise. pay가 아까 봉급에 쓰인다 그랬죠? 네, 봉급 인상. 봉급은 pay raise, 봉급 인상, 승진은 promotion, pay raise와 promotion이 다 있으면 참 좋겠죠. 미국에서는 pay raise라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pay rise라고 하는데 미국 영어로 기억해야겠죠? pay raise. 147번 permit 나왔습니다. permit 넘어갑니다. permit는 허락하죠. 우리가 뭐 할 때 했었냐면 allow 할 때 했어요. allow하고 뭐 모양이 똑같다 그랬어. 모양 똑같다. 다만 allow는 좀 더 let과 비슷한 의미로서 let과는 모양이 좀 다르죠. let의 의미로서 좀 개인적인 관계에 쓰이고 permit는 좀 더 공식적 관계에 쓰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명사로 permission이라고 할 때도 좀 공인된 기관에서 뭔가를 허락할 때 많이 씁니다. 어토리티가 허락하거나 뭐 경찰이 허락하거나 정부가 허락하거나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허락할 때 permission이라고 하고요. permit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씁니다. 명사로 쓰이면 따라서 허가증 또는 자격증 이런 의미로 씁니다. 왜? 공식 기관이 허락해 준 거니까. 그런 의미로 permit가 명사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work permit 이렇게 하면 취업 허가증. 그럼 뭐 parking permit 그러면 주차 허가증. 이런 것을 permit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명사 permit도 했습니다. 동사가 볼게요. allow와 모양이 같으니까 바로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와서 목적어 목적보호로도 쓸 수 있습니다. allow 기억해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allow에 써 있죠? 어떤 차이가 있다? ing는 일반성, 투부정사는 구체성. 다시 말해서 누가 하느냐는 누가가 나오면 투부정사 쓰고 누가가 없으면 ing 쓴다. allow와 똑같습니다. 감옥 당국, 즉 교도행정 당국이 한 달에 한 번만 방문을 허락합니다. 누구나 다. 두 번째, 그는 인펀트가 ride on his back, 자기 등 위에 올라타도록 허락했습니다. 누구나 다 허락하면 죽어요. 허리 부러집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대상만 허락하는 거니까 pay,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 됐습니다. 그 다음에 permit of 나왔죠? 뭐뭐의 여지가 있대요. 뭐뭐의 여지가 있다. 왜? 허용하는 거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가 나왔으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뭐의 여지가 없다. 배운 것 같은데 뭐죠? 맞습니다. admit of입니다. admit of.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permit가 되겠고요. 자, 2분 남았으니까 persuade까지 할까요? persuade. 자, persuade는 허락하다의 의미죠. 허락하다. persuade 아주 쉬워요. 허락하다 그리고 설득하다. 죄송합니다. 허락하다는 permit이었고 설득하다. 우리가 이미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convince하고 똑같습니다. convince. 조금 다른 거는 맨 끝에 나오는 4번이에요. convince 1, 2, 3번 하고요. persuade 1, 2, 3번은 똑같습니다. convince는 4번 용법은 없습니다. 자, convince 1, 2, 3과 persuade 1, 2, 3번은 또 뜻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습니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죠. 어느 누구도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냥 목적어만 하나 나오는 거죠. 누구누구를 설득하다. The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는 persuade A of B, A에게 B를 설득하다. 만약에 절이 나오게 되면 persuade A, 대절이 되겠죠. convince A of B, convince A, 대절 기억나죠? 경영진에게 이 사태의 긴급성을 설득하는 거, 이게 최우선순위입니다. convince와 똑같습니다. 3번, government spends billions of dollars on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s to persuade teens not to do.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목적보호죠. 자, 우리가 convince 할 때도 했지만 persuade A of B를 쓰게 되면 A에게 B를 설득하는 거야. 이 B는 이미 있는 일이야. persuade A 투부정사 쓰면 투부정사 하라고 설득하는 거야. 아직 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지 않은 거. 왜? 투부정사는 미래 지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투부정사는 미래 지향성 또는 구체성. ing는 과거 현재 지향성 혹은 일반성.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4번은 convince가 없는 형태인데요. 어떻게 쓰는 거냐? persuade A into B를 씁니다. 그러면 into를 쓰게 되면 하게 만드는 거, out of를 쓰게 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녀를 설득해서 mentioning the names를 하게 했으면 persuade A into B. 잘 설득해서 네임을 발설하지 않게 했으면 persuade A out of B. 이거 convince 할 때는 보지 않았는데 뭐 할 때 본 것 같아? 뭐 할 때 본 것 같아? 그렇지. force. force도 이렇게 쓰는 거와 이렇게 쓰는 거가 둘 다 있다고 했죠. 우리가 writing을 쓸 때면 force와 persuade는 두 개의 의미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독해에서는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밖에 못 쓰는 코저티브도 있지만 코저티브 동사 중에 투부정사와 into ing를 같이 쓰는 동사들도 있다더라. 있으면 있는 대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into ing도 쓸 수 있다면 out of ing도 반드시 있다는 거. 반대말로 쓰인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모든 코저티브에 대한 동사가 다 이해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persuade는 다 했고요. 명사형은 뭐죠? 알다시피 persuasion이 되겠습니다. 형용사형은 뭐죠? persuasive, 설득력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강이었나요? 네, persuade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pick으로 넘어가서 계속 P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